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이 없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단순한 질문은 오늘날 국제 정치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불길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는 단지 하나의 외교 전략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넘게 지켜온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지금 균열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국제 질서의 붕괴와 무정부적 혼란의 전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서의 중심이 무너지면 전쟁은 주변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면 국제 질서는 한동안 비공식 세력 중심의 군사적 다극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냉전 시기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전쟁 환경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강한 나라의 침묵이 약한 나라의 전쟁을 촉진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정치는 원래 무정부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이 무정부적 본성을 억제해온 하나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중심을 자임해온 미국은 안보와 경제, 외교 등 여러 영역에서 그 중재자이자 경찰 국가로 기능하며 국제 분쟁을 억제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후퇴는 더 이상 일시적 외교 전략이 아니라 바로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나토와 유엔 그리고 WTO 등 다자기구와의 거리를 두고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에서 점진적 철수를 선택하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서는 중심에서 유지되지만 붕괴는 주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지구 대만 해협 사헬지대 등 세계 곳곳의 주변부에서는 고요한 전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미국 없는 국제 질서가 가져올 미래를 보여주는 전조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서가 무너지면 억지력은 약화되고 그 자리를 지역 강국의 본능과 야망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 내지 내전 대리전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인 위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불안은 중소국가들로 하여금 군비 경쟁과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 재편성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무정부적 다극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룰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냉전보다도 예측이 더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이는 미국이 그 역할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바로 독일, 일본, 한국, 인도, 호주와 같은 중간 강국들이 보다 능동적인 질서 유지자 역할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적 다자 안보 체계와 협력 구조를 통해 주변의 전쟁이 전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각 대륙의 분쟁은 결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의 공백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전쟁의 씨앗들입니다. 따라서 중심이 사라진 세계에서 전쟁은 언제나
주변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언제든 중심을 향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세계경찰 역할은 세계전쟁 억지력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나토와 UN, IMF와 WTO와 같은 다자기구를 주도하며 세계 곳곳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개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패권 국가의 이기심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지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로 규정했으며 나토 분담금 압박과 파리 기후협정 탈퇴, 그리고 WHO 탈퇴 시사 등, 그리고 유엔 경시 등 일련의 행보를 통해 미국의 질서 유지자로서의 정체성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치는 본래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일정 부분 그 무정부적 본성을 제어해 왔다면 이 같은 미국의 후퇴는 국제정치의 원형으로서의 회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이 곧 정의이며 대화보다 무력이 빠르고 평화보다 억지가 현실적인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선 자리에 지역 강국들은 저마다의 팽창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대륙의 불안정성과 전쟁 가능성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나토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지 하나의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바로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대한 방위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철회를 한다면 다음 타겟은 바로 발트 3국과 몰도바, 그리고 심지어 폴란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자율적 방위를 선언할 수 있지만 그 군사적 역량은 아직 미국 없이 독립적으로 러시아를 억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발칸반도에서는 민족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보스니아와 코소보, 그리고 세르비아 간의 잠복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은 이란과 이스라엘 종파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는 바로 이란의 지역 팽창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예멘, 레바논은 이미 이란의 대리전 무대가 되었으며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의 공백은 순위파 왕정 국가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자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이는 바로 결국 영내 패권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대만과 남중국해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은 이미 군사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대응이 약해질 경우 무력 통일 시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동시에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의 해양 영토 분쟁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독자적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동아시아 전체를 핵무기 군비 경쟁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미국의 관심 축소를 틈타 군사 도발과 핵 협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는 바로 아프리카는 무정부 지역의 무장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사헬지대 즉 말리, 부르키니파소, 니제르는 이미 서방의 철수를 배경으로 반서방 쿠데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은 무정부 상태 속에서 세력을 더욱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등에서는 내전과 난민 기근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외면을 할 경우 1990년대 르완다 사태 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남미입니다. 이 중남미는 바로 마약 천국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재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바로 중남미의 카르텔과 이들 독재자들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는 범죄 조직이 준국가 세력으로 재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니카라 등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이 군사화된 폐쇄체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이 지역은 바로 내부 붕괴형 국가의 증가라는 이름의 고요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냉전이 아닌 무정부적 다극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 부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무정부적 다극체제입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중동 권역별 강국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질서 없는 움직이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미국이 더 이상 중재자나 규범 수호자가 아니라 이에 당사자이자 경쟁자로 전락을 하게 되면 분쟁은 더욱 빠르고 자주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는 미국 없는 세계에서 평화 유지를 하려면 전통적 국제기구나 규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단 안보 체제와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지역 강국 간의 세력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 일본, 독일, 인도, 호주 같은 중간 강국들이 더욱 능동적인 안보 참여와 다자 외교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으로 질서의 중심이 무너지면 전쟁은 주변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이는 트럼프 외교 철학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그러나 세계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후퇴는 단지 하나의 강대국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바로 세계 질서의 기둥 하나가 빠져나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기둥이 빠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전쟁의 시대는 질서의 부재에서 싹트며 우리는 지금 그 초입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